시각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 1주차 2교시예요. 자, 여러분들 그 교재 교재 있어요. 교재 꼭 사세요. 나중에 그 임용 공부하고 하면 이론적인 부분, 개념, 정의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게 많으니까 또 그때 대해서 또 책을 사고 하기에는 힘들겠죠, 그죠? 그 전공 과목 있을 때 책은 아끼지 말고 사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한 번도 보지 않는 책을 갖다가 사면 그렇겠지만 일단 딱 전공 과목 한 과목에 책 기본 좀 괜찮은 책 하나 정도. 책도 잘 여러분들 좀 선택해야 되는데 이 이제 시각장애 이 부분도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거는 제가 이제 사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첨부해가지고 많이 해놨으니까 그건 좀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책에 좀 잘 돼 있는 부분이 또 이게 부록에 평가 부분들이 좀 다 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진단평가 이제 과목 시간에 진단평가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학교도 있지만은 또 다 하지 않는 학교들도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장애 진단 부분들은 사실은 그 현장에 가면은 쓰진 않잖아요, 그죠? 실제 적용 부분에서 써야 될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록 부분에 좀 많이 추가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평가 영역에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소개해드리고 부록 부분들 나와 있는 거, 오히려 이제 시각장애 관련된 부분들은 그 의학적인 부분의 영역하고 학습 환경 쪽 영역이죠, 그죠? 그게 또 공학하고 같이 들어가겠죠. 그 영역들에 좀 주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학습 환경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교육적인 접근 부분들이 좀 더 잘 되어 있으면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렇다 많지 않다. 그죠? 청각 같은 경우에는 뭐 언어 치료라든지 이제 수어 영역들 이렇게 다양하게 좀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교사가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시각은 그닥 많지가 않다. 학습 환경, 그리고 공학적인 부분들의 발빠른 이제 뭐 부모들과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실제에서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공학적인 부분의 접근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 부분들이 너무 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신상으로 나오면은 여러분들 비싸잖아. 그지? 지금 여러분들 제일 많이 빨리 갈아치우는 게 뭐 있어요? 휴대폰 있죠? 휴대폰도 뭐 기능 하나 더 추가되면은 뭐 얼마씩 엄청나게 비싸던데, 그지? 요만 이제 뭐 휴대폰에 스마트한 세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기능적인 부분들이 계속 추가가 되면은 비용적인 부분들이 이제 어떤 공학적 접근에서는 보조공학의 어떤 그런 접근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비싸면 부모들한테 이제 또 부담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내할 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물론 좋은 거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게 또 현실이니까 그런 부분들만 잘 적절하게 안내를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역할적인 부분들, 뭐 지원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력이 좀 나쁘다든지 이렇게 근데 기능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학교 생활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막 고등학교 개별적인 그런 지원 부분들에 많이 이제 초점을 못 맞추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자퇴를 하고 또 어려운 이제 검정고시를 쳐서 이제 대학을 가고 이런 이제 이제 학교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주변에 많이 봐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어떤 욕구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예비교사로서의 어떤 전체적인 전문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그죠 추가적으로 다지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학교 환경 안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또 조금씩 좀 첨예하게 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안내를 해주고,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시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분들, 이런 뭐 정의나 개념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학 접근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의료적인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보적인 그런 접근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잘 되어 있어야지 안내도 해주고 그 아이들이 이제 의료적인 접근 부분에서 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을 좀 한번 파고 열어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 그 목차를 보면 시각에 대한 이해부터 나오죠, 그죠? 그리고 시각장애. 자, 시각은 뭔지, 그리고 이제 여기 1장에서 보면 시각에 대한 이해에 보면은 시각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각계가 또 뭔가, 뭐지? 그죠?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발달 부분들은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시기에 아주 중요한 뭐 물론 전체 인생 주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겠지만은 중요한 시기가 이 발달 부분에 이제 폭발적인 시기들이 주로 있죠, 여러분들. 그런 시기들이 어떤 때인지,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2장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 여기 시각장애 정의하고 이제 분류, 시각상실에 관련된 거, 그리고 출연율은 각 나라마다의 출연율, 시각장애 정의 부분에서 여러분들 동영상 잠깐 볼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게요. 길지는 않아요. 불행하게도. 자, 그리고 3장에서는 시각장애 원인과 진단. 이 원인은 어디에서 오느냐? 태어날 때부터 되느냐?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한 또 2차적인, 그죠? 3차적인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원인이 되는지 진단.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시각손상의 증상, 그죠? 여러분들도 시각이 별로 안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없나? 나 같은 경우에도 다초점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책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눈을 지그시 감고 밑에 쪽에 다초점에 이제 볼로그랜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위에 거는 그냥 이제 시력, 아마 마이너스일 거예요. 교정 시력이 조금 이제 좀 0.755, 한 이 정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노안이 오다 보니까 이게 글자가 이렇게 막 흔들려가 보이고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럼 밑에다가 그걸 딱 넣어요. 돋보기 비슷한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책을 볼 때는 항상 이렇게 봐. 눈을 지그시 까맣는지 떴는지. 자, 우리 그 교재도 글자가 엄청나게 작고 많은 편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은 영어로 된 원서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눈에서 눈물 납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못한 신천지가 따로 있어요. 신천지가 아니고 지옥이겠지. 그래서 손상의 증상이라든지 진단적인 부분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시각장애 아동의 발달과 평가, 이제 발달 부분들, 발달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이제 교사들이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일단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어떤 이론적인 접근이 어떤 생태학적인 접근 부분의 이론이 좀 주가 되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라, 그지? 누가 얘기해줘? 그 생태학적 접근에 관련된 이론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지? 응? 야, 고참 우영이 한번 얘기해볼까? 그지? 우영이가 대답을 제대로 했어. 여러분들 못 들었지? 난 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 어떤, 인간들의 어떤, 그, 역사의 일이 쭉, 이래 보면은,
옛날에 다윈의 어떤 진화론 부분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또 이렇게 핫하게 떠오르는 게 쾌간의 진화론이 또 좀 이렇게 핫한 이슈로 떠오르게 돼요. 그 100년 주기로 우리가 100년 주기로가 아니고 100년을 살잖아. 한 세기를 그렇게 살면서 전반적으로 발달 부분들이 지속되면서 이제 진화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그런 영역에서 보면은 이 브루노의 생태학적인 접근 부분들을 또 이렇게 지나칠 수가 없는 거야. 미시적인 것부터 거시적 초, 그대, 이런 것까지 다 상호작용 안에서 한 개인이 지구촌, 우주, 이런 부분들까지 다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설마, 그지? 미치는 정도가 차이는 나겠지만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개인이 지구에 맞죠? 개인이 한 개인이 아니잖아. 우리 그 지구촌에 인구가 얼마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건 굉장히 그죠? 물론 다른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게 어떤 영향이 없는 게 없다는 거죠. 그 나만 홀로 아이솔레이션 딱 되어 있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세하게라도 나한테 그러신다. 아빠가 예전에 IMF 때 굉장히 그거 했잖아. 지금도 IMF 못지않은 그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있죠. 이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자연 그건 아니고 그죠? 어떤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를 했어. 그러면은 그게 국가도 비상사태가 되고 지역사회 하면은 결국은 나한테도 어떻게 돼요? 지역사회 거리두기 그것도 같이 가지잖아, 그지?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아빠가 또 이제 실직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집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돼요? 내가 편안하게 카페 가는 거, 하는 거,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시는 거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생활이 불편해서 엄마 아빠가 또 부부싸움을 하고 우리의 가정에 또 어떤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나는 어때? 우울하지 그지? 기분도 안 좋고 이 코로나 때려 부숴야 돼 그죠? 때려 부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발달 부분들도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렇게 다양하게 찾아보고 일단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많이 봐줘야 될 게 학교의 요인들 그리고 가정의 요인들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지역사회 요 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 부분들 그리고 평가 이제 평가의 목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도구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평가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시각장애 아동은 교육. 자, 이 교육은 또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접근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체계들, 그리고 전문 인력들, 그리고 지금은 부모, 가족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어떤 학습 관련, 학습 지원 관련, 환경 관련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하고 면담할 때 중요한 게 가족의 역할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일단 우리가 학습적인 부분들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각뿐만이 아니고 장애 영역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의 특징들이 뭐예요? 행동, 그죠? 정서, 행동, 학습 다 이렇게 좀 많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오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대로 지원하려면은 부모, 그리고 그 구성원들, 그 역할적인 부분들을 잘 끌어와야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거는 그렇지만 좀 수월하게 이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교사가 되었을 때.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하고 뭔가 이게 안 돼가지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그런 선생님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학습 외에 어떤 지원적인 부분들 프로그램 이렇게 하려고 이제
이제 이렇게 추가로 뭐 사업비를 따서 뭐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부모님이 그 어떤 아이가 병원에 가서 행동장애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좀 약물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돼? 그 주변에 그 몇 명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학습 환경에 어떤 재해 요인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 되면은 그 아이의 이제 행동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상호적인 거지. 그 행동으로 인해 그 아이는 다른 타자의 아이들의 어떤 이제 학습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방해하지만은 그 개인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학습의 어떤 그 성취도라든지 진전도 부분들도 떨어질 거고, 그 다음 또 그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뭐 좀 인기 없는 아이가 되겠지. 서로 이렇게 막 피하고 친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이로 인해 가지고 그 부모는 어디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올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게 빨리 그 부모의 이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하지만은 안 된다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 학생을 이제 그 양육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신 아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은 없겠지만은 교사가 되진 않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부모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어떤 역할적인 부분들을 끌어내 가지고 같이 우리 2학기도 지금 시각장애 부분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협조 안 해주면 또 나도 힘들지. 물론 뭐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 녹화 양식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듣고 많은 도움이 되면 좋고 나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님이 너무 또 친절하게 차분차분하게 하나하나씩 깨알같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뭐 이렇게 해주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together.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또 우리가 또 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게 보조공학하고 학습환경. 학습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가 교실 상황에서 학습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교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 지원은 그 교실 환경 안에서의 그냥 그 교사의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대외적인 그런 지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부모와 협력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아이한테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교육봉사활동 이렇게 많이 가잖아, 그지? 열린 학교도 가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예전에는 이제 뭐 주말에도 이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수업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이렇게 가서 많이 봉사활동 하기가 좀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유아특수 같은 경우에는 유아특수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금요일날이 전부 다 이제 교육봉사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게 되면 그 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시각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하잖아. 보는 게 그냥 보는 것만 아니지. 또 나의 정신 과정에 내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 거지, 그지? 생각하고 처리하고 인지하고 또 이제 사고적인 부분들까지.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그런 상황을 보고 이 학생이 그게 여러분들도 일반적인 규칙 일반적인 기준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우리 시각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어떤 일반적인 기준에 준하는 거지, 그지? 뭐 규칙이라든지 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거기에서 판단을 하게 되지.
우리가 뭐 교육하면 특수교육하면 대단한 기준을 막 만드는 거 아닌 게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발달도 어디에 맞춰야 돼? 비장의 아동에 맞추는 거지. 여러분들 발달 비장의 아동에 맞추는 거 알죠, 그죠? 우리 장애 아이들이 기준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비장애 아이들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조금만 잘해가지고 잘했다. 뭐 피드백은 줄 수는 있어. 근데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아이들의 이제 디서빌리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어빌리티에 이제 아이들이 기능적인 부분들을 계속 추가해서 뭔가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결국은 어떤 쪽으로 가지는 어? 독립이지, 독립. 독립이 제일 그거예요. 장애 영역에서는. 자,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과지도. 여기 나오면 뭐가 나와? 교육과정, 그죠? CBM 나오고, IP 뭐, 주로 따라 나오는 거고, 여기. 그 다음에 교수적 합학의 일반 교과지도. 이 목적부터 시작해 쭉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점자지도. 우리가 이거 다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점자지도 같은 경우에, 점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본을 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방향 정의와 이동, 그 다음에 시각 관련 특수 아동 지도. 저시각하고 시각 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 그 다음에 중복, 중복장애, 그지? 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있도록 하고. 자, 일단 시각부터 보기로 해요. 자, 이 시각은 여러분들 뭐, 우리가 탁 보면 뭐 생각나? 오감각 생각나지, 그지? 오감각 뭐 있어? 응? 민경아, 오감각 뭐 있어? 응? 시각 나오지, 시각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감각, 시각, 그 다음에 듣는 거, 청각, 그 다음에 코로 맞는 거, 구각, 그 다음에 피부에, 그지? 닿는 촉각, 그 다음에 뭐, 맛, 미각. 이 오감각이라고 하죠, 그죠? 그 중에서 시각이야. 요즘은 오감각이라 안 하고 팔감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팔감각 중에 세 가지 추가하는 거 누가 맞춰볼 사람? 맞춰본 사람 나중에 비타민 C 막 이렇게 준다. 다음은 뭐지? 응? 그 차가운 거, 따뜻한 거, 냉각, 온각. 그 다음에 꼬집으면 아야 하지, 그지? 그 통각. 이렇게 해서 팔 감각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새롭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심리 운동에서 보면 팔 감각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오 감각에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하지, 이제 기본적에. 그게 안에서 나와 있는 게 이제 시각 부분들. 자, 그래서 우리 시각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제 교재 19쪽에 보면은 시각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시각은 인간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감각 수단이다. 이거 왜 이렇게 얘기를 해놨을까? 응? 뭐, 코, 입, 귀, 뭐, 피부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 그지? 응? 아, 그렇지. 누가 얘기했지? 그니가 얘기했나? 그렇지. 감각 수단 중에서 제일 많이 어떤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인 거예요. 이 시각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감각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면 이 시각이 우리가 차지하는 우리 그 오감각기관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 오감각기관 중에 시각이 차지하는 거는 100% 중에서 몇 프로 정도 차지할까? 몇 프로? 몇 프로? 더더더더더더더 90%가 넘지? 그게 옛날에 속담에도 있어요. 뭐? 속담이 있는데. 속담. 눈과 관련된 거 있다. 그치. 몸이 천냥이면 눈이 땡땡냥, 그치. 900냥이라고. 그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감각수단으로서 이 시각이 우리가 그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게 90에서 한 95%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제한이 걸렸다. 이러면 어떨까? 굉장히 불편하겠지, 그지? 성격 나빠지겠다, 그지? 그러니까 다 성격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나 같으면, 성격 나빠질 것 같아. 답답하잖아.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의 시각장애 영역들도 볼 수 있지만은 그와 비슷한 형태의 노안으로 인한 시각장애 영역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노인복지관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노인들의 어떤 시각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정보 접근의 허용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안 보여. 그래도 뭐 해야 돼? 옛날에 그 기억이 있잖아, 그래도, 그지? 태어나면서 시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왔잖아요. 눈의 어떤 받아들이는 정보를 통해서. 그치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감하고, 아이솔레이션 안 어울리는 거야. 눈이 이래갖고, 계속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야. 눈이 이래갖고 바보 다 됐다. 응? 이래가지고 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교육을 가면. 그래서 아유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답답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귀로도 듣고 다른 걸로도 우리가 여기 뒤에 넘어가면 시지능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각은 물론 제한적이지만 다른 감각기관들이 그 시각을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줘요. 이 방법이 없잖아. 그치? 굉장히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서울에서 막 이렇게 약물 치료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 기능을 회복할 수는 없다는 거지. 나도 좀 걱정되는 게 눈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죠? 좀 걱정이 되더라고. 아,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학적인 그런 접근 부분들이 좀 많이 의술이 좀 발달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굉장히 좀 힘들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각이라는 감각기관을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각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잘 활용해야 되겠지, 그지? 그런 접근 방법들. 그리고, 어떤, 이런 활용하기 위한 주어지는 조건들. 그리고 기능, 이런 부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겠죠, 그죠? 오늘도 많이 못 나왔어. 여기 나오지. 몸이 천냥이면 눈은 땡땡냥, 900냥이다. 내가 먼저 말해버렸다. 이거 퀴즈 내면 진짜 재미있는데. 금방 맞추더라. 너무,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응.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각의 이제 정의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 교재 19쪽에도 나와있죠, 그죠? 간단하게 내가 여기 해놨는데, 일단 시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의 이미지 상을 어떠한다고? 디스크립션 한다고, 그죠? 묘사하는 정신과정이라고. 정신과정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셜라? 그치? 사물을 보잖아, 그지? 이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느끼지, 그지? 느끼고,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능력자. 이런 모든 과정들을 정신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의에서 보면은 시각 부분들을, 시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성을 묘사하고, 정신과정으로서 이 정신과정에서는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능력들까지 다 이제 이렇게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하는 게 시즈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이 시지능은 호프만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조금 시각의 어떤 기능들을 확대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이것도 엄청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죠? 1982년도에 마르가 어떤 시각 부분들을 왜냐면 이게 신경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시각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의 개념을 인간 자신이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장시켜가지고 이제 마르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요걸 가지고 이게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장시켰다는 게 조금 능동적인 과정, 시지능에서 얘기하는 능동적인 과정하고 좀 유사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시각을 형태, 질감, 우리 아까 느낌, 형태, 이다 느낌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움직임과 사물 전체를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나한테 유용한 이미지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시각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조금의 왜곡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뭐 약간 크기라든지 형태가 이렇게 뭐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막 딱 자로 딱 재듯이 그렇게는 안 되지만은 자기가 어떤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이미지를 창조한다는 얘기죠. 창의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능동적인 과정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호프만의 이제 시지능 부분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프만이 이제 그 시각적으로 구성하는데 필요한 일단은 어떻게 한다? 규칙을 타고나서 1세경에 다른 아동들과 동일하게 시각적인 장면을 구성해 나갈 수 있다. 한 1세 정도. 우리가 뒤에 가면은 발달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작년에는 이제 그 손녀가 있어요. 작년에는 손녀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 꼬맹이를 주로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좀 크잖아. 15개월, 한 16개월 돼가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막 모빌 따라가면서 이게 관찰을 좀 많이 해보면 뭐 하루가 다르다 이렇게는 말하기는 어려워. 일주일 간격을 이렇게 보면은 미세하게 이게 발달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이 눈동자에 돌아가는 거, 눈동자가 관찰하는 거, 딱 어디를 시선을 보고 있다는 거, 가까이 갔을 때, 멀리 갔을 때 눈동자에 이제 그런 이제 초점이 정확하게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 그걸 다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발달에 가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1세경의 다른 아동들과 어떻게 동일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일반적인 기준이라든지 발달상의 어떤 기준들이 있겠지. 계속 우리가 이제 섭렵해 온 그 모아놓은 그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일하게 시각적 장면들을 이제 구성해 나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런 시각의 규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야지 이 아이가 뭔가를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실제에서 적용해서 이제 이렇게 방법적인 부분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일은 이제 우리가 장애 영역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경험이지, 경험. 다양한 경험. 많은 경험. 그지? 체험을 많이 시켜주라 하잖아.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비장애 아이들이 하나 가지고 바로 이제 습득하면은, 우리 이제 장애 아이들은 어떻게, 세 번을 해가지고 하나를 습득할 수 있는, 딱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죠? 차이가 여러분들 딱 보면 알걸. 어디에서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냐면은 발달 부분을 떠나서 그냥 어떤 환경 이제 상황적인 부분으로 가면 영화관을 가서 아이들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사가 이제 인솔을 해가 가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일반 학교 안에 특수학급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들은 이제 같이 데리고 이제 인솔을 해가 가잖아요. 특수교사하고 일반 교사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은 아이들을 그 시각장애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딱 내세우면 안 돼요. 비장애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그 시각장애 아이들이 밖에서 딱 그 어두운 곳에 딱 들어오면은 딱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교사가 기다려줘야 돼요. 아이 딱 손을 잡고 이렇게 하든지 기다려줘가지고 이게 회복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탁 들어가면은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죠? 막 넘어지기도 하지. 그죠? 여학생들은 또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 막 손을 잡고 남학생들은 뭐 여자친구 부축해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 혹시는 뭐 또 본인이 그렇게 막 이렇게 탁 계단을 잘못 뛰어가지고 넘어지려고도 하죠. 그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탁 갔을 때의 그 상황을 따라 한번 딱 봐봐.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으로는 금방 이렇게 회복이 되죠. 그죠?
어두운 쪽에 들어갔을 때에. 근데 이제 우리 시각장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들이 좀 이렇게 여러분 있잖아 컴퓨터 그거 기다리는 표시 있잖아 빙글빙글 돌잖아 그게 조금 더 된다고 보면 돼요. 속도 느릴 때 항상 그 생각 많이 해. 기다리는 표시 있잖아. 우리 머리가 빨리빨리 회전이 안 될 때 띵 할 때도 기다리는 표시 있지 그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가 한번 재어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제 이 경험들 있잖아. 그 경험들이 영화관을 처음 한 번 가본 거하고 여러 번 가본 거하고 이 경험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래 갔을 때 여기는 그렇더라 하면서 내 안에서 이제 이렇게 정신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하지 그지? 상황을 내가 경험해 봤었잖아 그지? 처음 왔을 때는 한참 걸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장애 아이들의 어떤 예,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해본다는 거예요. 많이 해보면은 그 아이들이 적응하는 시간들이 좀 빨라진다는 거지. 이게 긴 기간을 두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좀 아이들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도 많이 향상이 되겠지, 그지?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지능 이 부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이야기인 것 같아. 그죠? 뭐 비록 마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호프만이 완성을 했지만은 호프만이 그죠? 비주얼 인텔리전스라고 탁 명명만 하면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지금 워낙 많은 이제 이론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할 게 없어. 일단 명명하면 자기 이름이 이제 후세에 남는 거지. 앞에서 뭐 이래 해도 그걸 어떤 용어로 명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 거 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논문 쓰고 뭐 이런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좀 후하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와요. 기본적으로 해놓은 사람 따로 있고 명명해가지고 자기 이름 날리는 사람 따로 있고 자 그래서 다양한 이런 시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시각 처리 규칙, 룰, 뭐 일반적인 규칙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습득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리고 봐봐 시지능에서도 시각을 형태, 촉감, 움직임과 사물 전체를 받아들여서 인간 자기에게 유용한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구성시켜 나가는 능동적인 과정. 그죠? 능동적인 과정. 이게 이제 어떤 시지능의 어떤 능동적인 과정, 뭐 정신적인 과정, 뭐 이거 정신 과정을 어떻게 한다고?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상황에 많이 직면해 보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거는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촉감이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어떤 바닥에 여기는 뭐 계단이구나, 뭐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로 더 이렇게 유출을 해가지고 그 이제 그 능동적인 과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지능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그 할머니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 시지능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은 일반적으로 그냥 시지능이 아니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시지능 자 마르와 호프만의 그죠? 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그죠? 중간고사.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지능의 이제 향상을 위해서 시각장애 아동이 뭐 남아있는 잠존 시각 능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한다고? 보편적인 시각 규칙하고 시각 처리 규칙에 대한 이해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베이스에 깔리려면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되겠죠, 그죠? 그거밖에 못 했네. 일단은 뭐 우리 뭐 여러분들 이번 주는 책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나갑시다. 그죠? 그래서 일단 슬라이드는 내가 또 넘겨 놓을게요. 시각까지만 특수성하고 자 계속 저번 시간에도 넘겼고
하고는 다음 시간에 보고 생리학적 접근, 정신물리학적, 인지적 접근 이것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해서 자, 뭐 진도 너무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 시각이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들 싹싹 안 붙어가지고 좀 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40분까지 딱 한다 했는데 좀 5초, 6초 넘어간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시각의 특수성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